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세 은퇴한 증권사 가장의 투자일기 파이어 엑시트 두 번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자만, 나는 투자를 잘해. 어느덧 이제 2014년 2월 21일이 됐고 저자가 투자를 시작한 지도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자산은 월급을 모아서 그리고 투자를 해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1억 5천만 원이 됐고요. 그 당시 코스피 지수는 195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4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다. 주가의 무형의 경쟁력이 반영되며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동안은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에 상당히 놀라서 그동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처럼 당장의 재무제표에만 집착해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페이스북이 2012년에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제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에, 미래 가치에 조금 초점을 두고 상장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자는 네이버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71만원에 996만원을 매수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투자하자마자 20% 가깝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체크하며 투자를 판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저자의 이름을 딴 훈수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코스피, 코스닥과 상대 수익률을 비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훈수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 종목을 10개로 맞췄고 앞으로 종목 수를 조금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2014년 3월 10일에 종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때 훈수지수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종목들은 네이버,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케미카, 농우바이오, 코라홀딩스, 아프리카TV, 나이스정보통신, 바이오니아,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대한약품 이런 식으로 10개의 종목을 세팅해두고 저자는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의 마인드를 조금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2014년 3월 24일에 총 자산은 1억 6,900만원이 되고 아프리카TV가 아주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올해 시작이 정말 좋다. 나이스정보통신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조금 시작되는 산업들 아프리카TV나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기대감에 장기적으로 보고 샀지만 영 좋지가 않다. 최근에 10% 이상 빠졌다.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바이넥스를 들어가야겠다. 판 종목이 아쉬워 보이는 종목 재탕병이 계속 도진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저자의 기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괜히 들어갔다. 단타는 매번 망하면서도 끊지를 못한다. 중국 주식이라서 더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괜히 급등하는 주가에 흥분해서 PER이 싸니까 들어가도 된다 어쩐다 혼자 핑계를 만들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단타 매번 당하면서도 단타를 계속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도 예전에 좀 그랬었고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계속 이런 투자 형태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 후미 쪽에 가서 저자가 최종적으로 엑시트에 성공을 할 때는 이런 투자 습관들이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17.5% 손실을 보면서 176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얘기지만 차이나 그레이트는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되고 말기 때문에 중국 주식들 옛날에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 정말 무서운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행히 저자는 앞에서 단타로 손절을 쳤지만 그 또한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저자가 매수한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벌써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저자가 조금 종목을 고르는 어떤 안목이나 어떤 습관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라홀딩스를 1,093만원 매도하면서 20%의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코라홀딩스를 투자하고 나서 역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다 라고 저자는 생각했고 항상 상대적으로 더 유망한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하락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 종목만 붙들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완전히 바닥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이쯤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이 종목보다 더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서 옮겨가면서 또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농우바이오를 31.4%의 수익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나눠서 가격이 높아져도 계속 매수를 했다.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돈이 생기면
과거를 아쉬워 말고 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매도도 신중히 여러 번 나눠서 잘 마무리했다. 돈도 많이 벌고 배운 것도 많은 투자이다 라고 하면서 농우바이오의 매매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애를 먹었던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까지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진단키트 특수로 9만원까지도 올랐으니 환상적인 수익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5천원까지 빠질 때 팔지 않고 8년 넘게 기다린 후 맞이한 급등 상황에서 9만원까지 오르는 과정을 버틸 수 있었을지 큰 의문이 든다. 10중 8구 중간에 팔았을 거다. 바이오니아를 보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변동성만 큰 주식은 많이 올라도 내가 온전히 수익을 다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바이오니아를 투자했을 시기가 이때쯤인 거고,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잘한 파동에서 저자는 저점에서 매도하고 결국은 손실을 보고 매도했지만, 결국 이 종목을 8년 정도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 5천원 부근에서 9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정도 파동 또는 이런 정도 파동에서 다 매도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겠죠. 이 종목이 수익이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나 또는 실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크고 테마성인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한번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다 매도하면서 결국 이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19일에 나이스정보통신을 약 107%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다. 중간에 팔지 말 것을, 올라도 내려도 걱정인 것이 주식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를 21.7%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했고, 이때 웰메이드 그리고 코스맥스, BTI를 각각 1000만원 정도씩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014년 6월 5일에 대한약품을 13.6%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게 됩니다. 3달 만에 또 13% 넘는 손실이다. 이젠 손실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손절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주력시장의 성장 없이 단가 상승에 기대서 수익을 높여야 하는 기업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량주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주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이제 약간 테마주성이나 또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번 강하게 급등은 합니다만 결국은 상승한 만큼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0일에 어제 잘못 판 것 같다. 웰메이드를 어제 판 가격 수준에서 다시 사야겠다. 포지션은 더 높인다. 하루 만에 돈을 더 투입해서 다시 매수.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저자는 그때를 회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약간 저자가 조급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손절도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샀다 팔았다 또 팔았던 종목이 좋아 보여서 다시 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것에 쫓기거나 또는 목표 금액이 생기거나 또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약간 이런 행동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정신없이 매매를 하며 많은 손절을 했다. 투자를 신중히 하지 않은 것을 반성했다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 8일에 총 자산이 많이 올라와서 1억 9,500만원까지 올라왔지만, 코스피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190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도 아마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월급 등을 저축하고 그리고 약간의 수익이 나면서 총 자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 가격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나이스정보통신,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오를 주식은 계속 오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려 한다라고 하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008만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 5일에 훈수지수는 110.22, 그리고 코스피 상대는 101.65, 코스닥은 101.60으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때 파세코를 34.9%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7개월 만에 또 35%에 가까운 손절, 이젠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고, 코스맥스 BTI를 약 1.5%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고, 파라다이스와 넥슨 GT를 각각 1000만원 정도씩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잘 사두었던 아프리카TV를 약 75.9%의 수익을 보면서 아주 큰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했는데, 작년 9월에 괜히 일부를 매도해서 더 큰 수익을 낼 기회가 날아갔다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고, DNA링크와 SK하이닉스를 일부 매도하고 리드코프와 엔텔스 그리고 네오팜을 각각 1000만원 정도씩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아프리카TV는 팔고 나서 계속 올라서 아쉽지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빨리 주식을 채우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아프리카TV를 매수하는 모습이고,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에 비하면 크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브랜드 가치를 믿고 매수해보자 라고 하면서 카카오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 26일에 총 자산은 1억 8,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다시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수익률 회복을 위해 미친듯이 종목 교체를 하고 있다. 단타 쳐서 그렇게 망하고도 또 단기 수익률을 높이려고 용을 쓰고 있는 나의 한심한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자는 종목을 교체하고 단타를 하고 이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4년도 마무리가 되었다. 한 해가 또 지났지만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매년 그랬던 것처럼 허탈한 연말이다. 그렇지만 저축률이 70.16%나 되면서 저축을 조금 많이 한 모습이고, 하지만 저축은 마음대로 되어도 투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내년엔 투자에도 성공해서 2억을 넘어 3억까지 달성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2014년 한 해 나는 멘탈 붕괴 속에 수없는 단타를 했다. 한 달 심지어 2주도 안 돼서 20% 가까운 손실을 본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투자보다는 도박을 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꾸준히 투자한 주식의 성적이 전년보다 좋았지만 2억을 넘자는 과욕에 너무 많은 단타와 습관적 손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2억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급하게 매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단타와 습관적인 손절을 했던 모습이고, 매년 조금씩 주식을 고르는 능력은 나아졌지만 단타에 대한 욕심도 함께 커졌다라고 합니다. 주식을 고르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단타를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단타에 대한 욕심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점점 단타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요. 2014년 12월 30일에 훈수지수는 101.07, 그리고 코스피는 98, 코스닥은 100 정도로 지수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는 이제 15종목으로 종목수를 조금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로엔, 그리고 한국전력,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비아가 NHN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망했다. 급락한다. 또다시 단타 손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비아를 약 11.9% 손실을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121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년을 가지고 있던 네이버로 26만원을 벌었는데 단타로 가비아 합병 이벤트에 편승해 보려다가 6일 만에 121만원을 잃었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단기 수익의 유혹은 크고 대가는 처참하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느낌이 아닌데 호흡대로 주식을 해야겠다. 매매를 안 했더니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치고 손절을 하게 되면 자산이 줄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디어 2억 원이 넘었다. 작년에 그렇게 2억을 빨리 넘어보려고 용을 쓴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포트폴리오를 짜놓고도 수도 없이 종목을 바꿔서 정신도 없었고 내가 어디서 많은 손실을 봤는지 기억도 못했다. 그래서 투자 성과는 코스피보다 좋아졌다가 단타 손절로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다가 단타로 다시 추락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단타를 끊지 못하고 결국 수익을 조금 봤다가 단타로 계속 손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다시 2100선을 넘어서 신고가를 돌파했고, 코스닥도 지난 2월 600선을 돌파한 이후 2달 만에 700선을 바라보고 있다. 랠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경험 중이다. 그동안 박스핀만 보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을 보니 놀랍기만 하다. 드디어 한국 증시가 저평가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때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계속 1900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2100을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자의 총 자산도 상당히 좀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약 34.2% 수익을 보면서 387만원의 수익을 봤고요. 2010년부터 꾸준히 투자해서 재투자할 때마다 수익을 보았다. 월급을 모을 때마다 꾸준히 샀던 주식은 뭔가 정직하게 수익을 주는 느낌이다.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오르나 내리나 계속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맞춰가고 있고, 이 회사가 조금 수익을 내고 좋은 회사라면 결국 우상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런 30%의 수익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하게 샀던 주식은 뭔가 정직하게 수익을 주는 느낌이다 라고 저자는 이때 느꼈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총 자산이 2억 8천만원이 되고요. 올해 폭등하는 코스닥을 보며 배운 것이 있다. 주식 10개를 담아서 많은 부분이 실패해도 한두 개가 2배, 3배 혹은 10배까지 오르면 나의 많은 실수와 실패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장을 겪으며 당장의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많이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메르스 타격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10배, 20배가 오른 화장품주의 상승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것이 내 사고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10종목을 사놓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한두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본전인 종목들 이렇게 하락해서 30%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두세 개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락은 30% 100%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이 종목이 상승하는 데는 3배 내외 5배 10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원씩 깔아놨다라고 친다면 이 종목이 1억이 되고 그리고 한 종목이 또 5천만원이 되면 1억 5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로 대충 없다고 치더라도 결국 1억을 투자해도 이 종목 2개만 해도 2억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 대비 약 150%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깔고 가다가 한 종목이 쭉 크게 올라가야 결국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피터 린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주에서 10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10배를 바라보고 매수하진 않았을 거다. 담고 보니 중국 특수가 터져서 폭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폭등 상황에서 급등하는 가격을 보고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사도 10배의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리는 일은 아주 드물고 힘들다. 폭등하는 주식을 사는 것도 사고 나서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최종 매도하기까지도 변수가 많아 10배가 오르는 주식을 사도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듯 10배가 오른 주식이 있다고 해도 그 수익을 다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은 있지만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주식은 존재한다.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여러 개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면 확률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주가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한두 종목의 성공으로 다른 주식의 실패를 넘어선 큰 수익을 최종 현금화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올라도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항상 큰 기회가 꿈틀거린다. 꿈틀대는 기회를 잡기 위해 성장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5년의 투자 경험을 통해 배웠다. 앞으로 배운 바를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10종목을 쭉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씩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결국 이 중에서 한두 종목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면서 계좌를 상당히 크게 불려준다라고 5년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자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계속 단타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에 드디어 자산이 3억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혼수지수가 146.85인데 코스피는 107.82 그리고 코스닥은 141.77로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 스스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한 행동들이 한국 사회의 기업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본인의 지금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과 팀장 등의 윗사람이 보기에 나는 버릇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고를 치거나 일을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퇴근을 고집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긴 글렀다. 이런 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욱 빠른 탈출을 원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2015년 정도만 해도 대부분이 이제 팀장이나 뭐 윗사람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할 일이 없어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자는 그때 이런 기업 문화에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탈출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산은 3억을 넘었고 지금까지는 언젠가는 탈출하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꿈만 꿨지만 투자가 잘 되는 요즘은 탈출이 매우 가까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날 나는 매우 희망적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실제로 이후에 벌어진 일은 내 희망과는 매우 다른 일이었다. 지나고 보니 여기서부터가 길었던 암흑기의 서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암흑기가 펼쳐질 것으로 저자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자의 어떤 암흑기가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